조선 파나메라, 조선 벤틀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파나메라만큼 좋은 차를 만들었다, 벤틀리가 떠오를 만큼 좋은 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그 차랑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뜻에서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말들 중에 유명한 강남 소나타도 있죠. 이건 뭐 소나타 차주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이 차를 실제로 타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강남에서 그만큼 잘 나가는 차라는 말이기도 하고, 소나타가 아직은 국민차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차라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강남 소나타 하면 5시리즈나 E클래스 정도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계보를 잇는 차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대한테는 낯선 차도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요. 공문서에서 정식으로 쓰는 명칭은 서울 동남권이라고 합니다. 강남 중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뜻하는데 아마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흔히 부자 동네로 알려진 곳들인데 서울 종부세 고지세액 2조 8천억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도 부자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일대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차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소나타만큼 자주 보인다고 해서 강남 소나타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요즘에야 강남 소나타 하면 독일차가 떠오르는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차는 강남 소나타 계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4년, 이때는 진짜 가요계도 전성기였고 여러모로 변화도 많이 추구하던 때인데 수입차 점유율은 0.34%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당시 강남 소나타라 불렸던 차는 포드 세이블입니다. 1년 판매량이 904대였는데요 수입차 시장 1위였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머큐리 세이블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아 세이블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름보다도 생김새가 기억에 남는 차죠. 요즘 현대차가 일자형 헤드램프를 밀고 있잖아요. 사실 세이블이 일자형 헤드램프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이 있어야 할 자리에 헤드램프가 있었거든요. 출시 당시 가격은 2,750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소나타 풀옵션 가격이 1,000만원, 갓그랜저 풀옵션 가격이 2,900만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비싼 차였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 당시 갓그랜저 가격은 타워 팰리스보다도 비쌌다고 하니까 포드 세이블도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많이 팔렸던 거죠. 90년대 중반은 미국차의 시대였습니다. 94년하고 95년에는 세이블이 1위였고 97년에는 포드 토러스, 그리고 98년에는 컨티넨탈이 강남 소나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포드 링컨만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96년에는 크라이슬러 스트라토스가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90년대 중반의 강남 소나타는 미국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물론 미국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스웨덴 차도 한창 잘 팔릴 때거든요. 강남 소나타 정도는 아니지만 강남 K5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볼보 940GL이 90년대 중반에 이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볼보는 튼튼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차만 망가진다는 의미로 별명이 탱커였을 정도고요. 사부도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팔렸습니다. 사부 9000이 볼보만큼 인기가 있는 차였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서울을 자주 돌아다녔던 분들은 이 차들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차는 언제부터 강남 소나타가 됐을까요? 97년 IMF가 기점입니다. 이때부터 BMW랑 벤츠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BMW는 528을 포함한 세계 차종을 판매량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입시켰고 2000년하고 2001년에는 320하고 530을 출시해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벤츠는 1999년에 S320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로 만들어버렸고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차 중심이었던 수입차 시장을 세계가 바뀌면서 단숨에 독일차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수입차 브랜드들의 목표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시장 1%를 차지하겠다는 거였는데 의외로 벤츠랑 BMW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강남 소나타이긴 해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수입차의 대중화까지는 이뤄내지 못했거든요. 이런 와중에 렉서스가 나타나면서 판도가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렉서스는 2001년에 국내에 처음 진출하자마자 GS900을 10위권으로 안착시켰고 2002년에 ES300을 단숨에 1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이는 차죠. 계보 자체는 90년대부터 이어져 오지만 강남 소나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때가 바로 ES300이 등장했을 때부터입니다. 이때 렉서스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입차의 연간 판매량이 1000대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출시 첫 해에 ES300 혼자서 판매량 1855대를 기록해버립니다. 처음으로 네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거죠. 이 덕에 수입차 점유율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습니다. 2002년 수입차 점유율이 1.3%였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름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판매량 2위는 BMW 530으로 995대를 판매했습니다. 2003년에는 BMW가 530으로 잠깐 1위를 탈환하는데 2004년에 곧바로 ES300이 판매량 3100대를 넘기면서 다시 1위를 탈환합니다. 이때 2위를 차지한 것도 렉서스였습니다. LS430이었는데 이때 당시 LS430이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차보다 좋은 최고급 세단 내라는 수식어를 가져가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렉서스를 독보적인 1위로 올려버렸거든요. 2005년하고 2006년에도 렉서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이어서 2000년대 초중반은 일본 브랜드가 한국 수입차 시장을 장악했다는 거죠. 렉서스 전성시대는 2007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수입차라는 게 진짜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거였는데 2008년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렉서스에 이어서 혼다가 CR-V랑 어코드를 출시하면서 수입차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때부터 수입차도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5.13%를 기록합니다. 처음으로 5%의 벽을 넘어선 건데 이게 오히려 일본차한테는 독이 됐습니다. 왜냐면 혼다는 기존에 잘 팔리던 수입차들하고 다르죠. 기존에 잘 팔리던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고 혼다는 대중 브랜드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도 수입차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일본차가 너무 흔해지게 된 거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보는 기준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능까지 따지기 시작하면서 독일차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BMW가 대표적인데요. 528 판매량이 2007년에 3위, 2008년에는 2위, 그리고 2009년에는 1위가 되면서 2001년 이후 8년 만에 BMW가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벤츠는 2010년부터 전성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ES300이 2010년하고 2011년에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요. 2012년하고 2013년에는 BMW가 520D로 1위를 차지합니다. 이때는 520D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2012년 판매량이 7,500대, 2013년에는 8,300대 수준으로 팔리면서 진짜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520D가 강남 소나타 타이틀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됐고요. BMW 브랜드 자체도 한국 수입차 시장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덕에 수입차 점유율도 10.01%를 기록했는데 2002년에 1%를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독일차가 전성기를 이어가는 와중에 토요타랑 아우디 폭스바겐이 잠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우디 폭스바겐은 TJ 게이트 때문에 몰락하고 토요타는 불매운동 여파로 판매량이 확 죽어버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벤츠랑 BMW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르상체를 다 합쳐도 벤츠랑 BMW의 판매량을 못 따라갈 정도잖아요. 생각보다 강남 소나타의 계보를 이어온 차가 다양하죠. 강남 소나타 하면 독일차만 생각하는데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포드부터 시작해서 볼보, 사브, 그리고 일본차랑 독일차까지 다양한 수입차들이 한국 시장을 대표했습니다. 이쯤에서 마세라티랑 포르쉐가 스쳐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마세라티는 탑기어 코리아에 등장하면서 인지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여기에 보급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기블리까지 출시하면서 잠깐 판매량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차에 비교할 만한 판매량은 아니었고 포르쉐도 마찬가지죠. 파나메라가 잘 팔리긴 하지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 요즘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도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같은 회사들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신차를 공개하기도 하고 회장이 방한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얘네를 강남 소나타라고 부르는 건 좀 애매합니다. 가격에 비하면 많이 팔리는 게 맞거든요.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작년 한 해 동안 230대 넘게 팔렸고 벤틀리는 플라잉 스퍼가 770대 넘게, 람보르기니도 우르스를 400대 넘게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차들한테 소나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남 소나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많아야 합니다. 진짜 소나타라고 불릴 만큼 많이 팔려야 하는데 작년 E클래스 판매량은 28,000대가 넘었고 5시리즈도 21,000대가 넘었습니다. 이런 차들하고 비교하면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강남 소나타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을 대표하던 차이기도 하고 수입차 시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차이기도 해서 단순히 많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차는 지금까지도 명성을 이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시승차를 모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렉서스 ES300H 시승기를 준비 중입니다. ES300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타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괜찮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괜찮습니다. 차량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멋있는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촬영 기간 같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기획 중이라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